오늘의 주간학당은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 마을은 눈부신 해변과 아찔한 절벽, 거기에 신비로운 무인도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온천, 놀이공원, 동물원, 수족관, 전망대 등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들뜨는 즐길거리도 풍부해서 일본인들 사이에 여행지나 휴가지로 매우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때는 2022년 9월 10일, 팬데믹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와카야마현 시라하마 마을은 연일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온천여관 유카이 리조트도 빈방이 없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리조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요일 밤 9시, 한창 흥이 넘칠 시간에 느닷없는 비명이 들리니 신나게 웃고 즐기던 여행객들은 순식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관리 직원 하나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도착지는 다름 아닌 온천의 여성 탈의실이었습니다. 혹시 탈의실에서 벌레라도 나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소지품을 도둑맞았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불법 촬영 카메라라도 발견한 걸까요? 차라리 그런 이유였다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릅니다. 비명을 지른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리조트의 청소 직원이었는데요. 그녀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쓰레기통만 가리키며 허옇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쫓아 달려온 직원은 의아한 마음으로 쓰레기통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안을 살펴보자 그곳엔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온 듯한 하지만 안타깝게도 숨은 쉬지 않는 작디작은 아이의 차가운 몸이 온갖 쓰레기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앞에 불쑥 등장한 너무도 처참하고 끔찍한 광경에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쳤습니다. 사체가 여자 탈의실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으니 유기한 사람은 여성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경찰은 일단 이 여성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카이 리조트는 직원, 숙박객, 온천 이용객 등 하루에도 엄청난 인원이 오고 가는 곳이었지만 유명 관광지에 있는 만큼 다행히 여기저기 방범 카메라가 빼곡하게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유기한 여성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녀가 언제 누구와 함께 이곳에 왔는지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어른 5명, 어린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던 단란한 가족 여행객들, 그 무리에 속해 있던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아이를 낳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은 며칠간 리조트에서 머물다가 여행이 끝났는지 불과 몇 시간 전 방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휴가를 즐겼던 만삭의 여성. 그녀는 어쩌다 리조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걸까요? 낳은 아이는 왜 죽었고 여성은 왜 탈의실 쓰레기통에 이를 버린 걸까요? 다른 가족들은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설마 사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요?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안고 경찰은 시라하마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교토시 미나미쿠에 사는 31세 여성 야마다 모모코를 우선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취조를 받던 야마다 모모코는 쓰레기통에 버린 아이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맞고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버린 것이라 실토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가족들 모르게 자기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온 가족이 우르르 같이 여행을 다니는 중에 임산부의 출산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고 여성이 굳이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긴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 특히 모모코의 부모가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이번엔 부모를 취조했는데요. 우리 딸이 애를 낳았다고요? 아니,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오자 경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펄쩍 뛰었고 딸의 출산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유기의 공범 혐의를 부정한 것도 물론입니다. 모모코와 부모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모코는 이미 아이가 하나 있는 싱글맘이었는데요.
그녀가 작은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모모코의 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애지중지 돌봐주는 중이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매일 아침 저녁 서로 얼굴을 보며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거기다 몇 박 며칠 여행을 함께 다녀올 만큼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딸의 임신 사실을 모르겠느냐고 부모가 자신 있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경찰은 물론이고 부모의 뒤통수까지 때리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유가의 리조트의 프런트 직원으로부터였습니다. 누가 봐도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직원은 체크인을 기다리며 로비에 앉아있던 무거운 몸의 모모코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증언을 부모에게 전달하자 모모코의 어머니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사실 저도 딸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혹시 임신했느냐고. 그런데 2번, 3번 딱 잘라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어머니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모코의 출산과 유기에 가족이 관여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을 했죠. 그런데 부모가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면 굳이 딸의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우르르 가족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언제 진통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삭의 딸을 왜 집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유명한 관광지, 그것도 사람 많은 리조트로 데리고 간 걸까요? 딸과 뱃속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빤히 알 텐데 말입니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부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경찰은 이 모든 일을 자기 혼자 저질렀다는 모모코의 진술을 일단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그녀를 더욱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집에 사는 가족들조차 까맣게 몰랐던 야마다 모모코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비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모코는 사무직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지만 이 사실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여태껏 딸의 실직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직장 생활을 할 때와 다를 바 없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탰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모모코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20대의 젊은 그녀는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주며 금전적인 대가를 얻었는데 이를 일본에서는 파파카츠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파파카츠는 우리가 아는 원조교제와는 달리 깊은 육체 관계를 맺지 않고 캐주얼하게 데이트만 즐기는 게 룰이었다고 하는데요. 남녀 사이에 돈이 오가는 불순한 만남에 룰 따위가 지켜질 리가 없겠죠. 파파카츠 역시 원조교제와 다를 바 없는 매춘의 형태로 진화 아닌 진화를 했고 모모코 또한 자기보다 수십 살 많은 남자들에게 속된 말로 몸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에게 생활비도 주고 아이 장난감도 사고 했던 겁니다. 여자 탈의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영화는 그간 이 파파카츠를 통해 만난 수많은 남자 중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누가 친아빠인지 모모코 본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밝혔듯 모모코는 싱글맘입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도 이혼이 아닌 비혼 상태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모모코의 부모는 딸이 연애를 하던 중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아빠 없이 태어난 손주를 소중하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떳떳하게 말 못할 다른 연유로 생긴 건지는 모모코 본인만이 알 일입니다. 그러던 중 모모코가 2번째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아이 아버지의 정체는 알 수가 없었죠. 생명이 찾아온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별다른 능력도 없고 남편까지 없는 모모코가 아버지가 각각 다른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갈지 부모는 생각할수록 걱정만 쌓여갔습니다. 모모코는 고집을 부려 끝내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양육은 무리라고 생각한 부모는 완강하게 아이의 입양을 추진했고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훌륭한 가족들과 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설득에 모모코는 둘째를 낳자마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2번이나 했지만 또다시 가족 몰래 파파카츠, 조건 만남을 하며 돈을 벌었던 모모코. 그녀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대체 왜 피임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애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에 부딪혀 출산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모코는 가족들 몰래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낙태가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5번, 무려 5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모코는 지금까지 총 8번의 임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낳아서 직접 기르는 중이고 두 번째 아이는 낳아서 입양을 보냈으며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아이는 수술로 없앴습니다. 마지막인 8번째 아이는 뱃속에서 10달간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해 죽은 것을 확인한 뒤 리조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째서 모모코는 자꾸 애를 가졌다 지웠다 했던 걸까요? 생명의 소중함 같은 진지한 담론은 차치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 파파카츠를 한다는 사람이 왜 피임도 하지 않아 병원비, 수술비로 돈 낭비를 거듭했는지 솔직히 저는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라고 하기에 임신 8회, 낙태 5회는 그 횟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데요. 여러분은 모모코의 이상 행동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모모코의 진술을 쭉 듣고 있던 경찰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8번째 임신은 왜 중절하지 않았습니까? 낳아서 기르려고요. 그럼 부모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죠. 반대할 게 뻔해서 비밀로 한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헛웃음만 나오는 점입가경의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직 남았습니다. 바로 아이의 사인입니다. 모모코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경찰은 반드시 아이의 죽음이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타살이라면 누구의 짓인지를 명백히 해야만 했습니다. 모모코는 아이를 리조트 객실 화장실에서 낳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리조트 근처 맛집에 간 사이 혼자 방에 있다가 진통을 겪었고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아이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던 그녀는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게 그제야 생각나 덜컥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발견할 수 없도록 죽은 아이를 객실 쓰레기통도 아닌 온천 탈의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날 때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모모코의 말은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설마 그녀가 아이를 몰래 처리하기 위해 강제로 목숨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국과수에서는 사인을 질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체 어디에서도 압박흔이나 구타흔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을 졸렸다거나 코와 입이 막혔다거나 하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타살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산모가 혼자 출산을 할 때 탯줄 처리 등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이가 숨지는 경우가 제법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사진은 끝까지 모모코가 아이를 해쳤을 가능성을 놓지 않았지만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모코는 살인이나 학대 등의 혐의는 추가되지 않은 채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형법상 시신 유기는 3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범죄 중 하나에 속하는 거죠. 변호인은 이 모든 일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양과 낙태의 상처를 반복한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주변에 들키지 않는 데에만 집중해온 나머지 결국 죽은 아이를 유기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변호 측은 피고인이 어두운 과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 적어도 모성애만큼은 진심이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식으로 재판부의 감정에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모모코의 사체 유기가 단순히 겁을 먹어서 들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반사회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마음이 있었다면 부모나 다른 가족들 몰래 산부인과에도 다니고 산모 수첩도 쓰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측은 야마다 모모코가 뱃속 아이에게 일말의 애정도 없었으면서 수사 과정 중 낳아서 기르고 싶었다는 등의 모정을 가장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에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재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야마다 모모코에게 무책임하고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면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예 수감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여론은 법정에 출석한 모모코의 아버지가 앞으로 딸을 더욱 잘 보살피고 단속하겠다면서 재판부의 진심 어린 선처를 구한 것이 판결에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야마다 모모코의 셋째 아이, 아니 8째 아이가 어른들끼리 내린 이 같은 결론에 납득하고 만족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최근 일본에는 영아 유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사카이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화장실 변기에 버려진 아이가 발견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오사카시 주차장에서 종이봉투에 담긴 시신이 나왔습니다. 9월에는 나고야시 건물 배관실에서 천에 쌓인 채 버려진 아이가 구출되었으며 같은 지역에서 하도 오래전에 숨져 거의 미라화가 된 시신이 빈집 청소 중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출산율이 낮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국가들에서 귀하디 귀한 어린 생명이 때때로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잠깐 사족을 붙이자면 본 영상은 영아 유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몰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아이는 여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부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아가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주간학당을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